갖고 갔지. 들켰어. 아, 다 작정하고 온 것 같아. 진짜 아니야. 감독님 진짜 미쳤어요. 그래서 ATM기 뛰어갔을 것 같아. 하지 마요. 교복을 한번 입고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성원이 마술 도구는 까맣던데 네 거는 하얗다더라. 이번 공연의 제목은 네가 다시 마술을 믿게 만드는 마술. 안녕하세요. 안나라 순마나라 연출을 맡은 김성윤 감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나라 수마나라에서 리을 역할을 맡은 지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나이 역할을 맡은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등 역할을 맡은 배우 황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 리을의 첫 등장이죠. 어때 기억나세요, 선생님? 기억나지. 엄청 초반이었잖아. 원래는 뭐 담벼락에서 점프해서 최고의 등장하는 마술 거였는데 공연. 제가 현장에서 바꿨어요. 이거. 저 때만 해도 되게 초반이어서 좀 모자를 씌울까 말까 막 이런 거. 테스트 촬영 때도 저 장면을 찍었었나? 맞아요. 리을 착장에 맞는 타입이 무엇일지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옷도 색깔 있는 옷이 과연 이게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화면에 또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 의상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조상경 디자이너님 최고예요. 조상경 1등. 어제 아저씨가 가져간 제 돈이요. 저 그거 받으러 온 거예요. 아, 그 돈 잠깐만. 야, 이 마술 장면이네요. 사실 트릭이 없잖아요. 없어요. 장치로만 연습을 해서 했던 건데 이게 CG가 아닌 거예요? 그치, CG가 아니야. 되게 간단한 건데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니까 긴장되더라고요. 편집실에서 여러 번 봤는데도 별로 발해가 안 나더라고. 인엽이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물이잖아요. 버려진 유원지에서 저런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람 자체가 기괴하기도 하면서 이상하고 수상하게 보일 때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야만 했고 천진할 때는 정말 티 없이 깨끗해 보였어야만 했고 작가님들이랑 원작자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배우랑도 얘기 많이 하고 이게 선과 악을 알 수가 없는 어떤 지점에 있는 친구긴 한데 분명히 과거의 히스토리부터 연결되는 원작은 그냥 컷이잖아요. 행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배우가 캐릭터를 입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창욱이라는 배우는 이 소년미와 이 닭함이 같이 있는 배우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 자체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고민 많고 의심도 많고 하면서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이런 편이라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님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부산의 올로케를 좀 생각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마을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유원지가 결정되고 나서 유원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 1등이랑 아이랑 같은 학교인데 또 아이가 너무 멀리 살면은 아이는 계속 버스 타고 막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감이 연결되는 동네를 좀 찾다 보니까 성북동이 부자와 개발구역 있는 그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의 어떤 언덕마을. 그래서 성북동의 그 재개발 그 공간을 거의 한 석 달 뒤져가지고 찾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칼바람 불고 막 맞아. 맞아요. 약간 좀 더 아이가 더 고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원지에서 과연 뭘 하고 살까? 낡은 유원지의 그 기계들을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뭔가를 수리하면서 뭔가를 또 개발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마술 소품과 기계와 도구와 앵무새가 사는 그런 저기까지 나오게 되는. 공간도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와 여기구나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유원지라는 공간 자체도 예쁠 때는 되게 예뻐 보이지만 이거 소름 돋게 기괴할 때는 진짜 기괴하거든요. 엄청 음침하면서도 조명 켜놓고 하면 또 따뜻하기도 하고 아늑하기도 하고 벽의 질감들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막 다 떨어지는 시멘트와 뭐 그런 것들을 미술 감독 굉장히 욕심을 냈던. 소품 하나하나가 진짜 약간 집에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갖고 갔지. 들켰어. 그걸 클로징 찍고 부셨다니까 봐도. 어떡해. 너무 진짜 아까워, 좋았어요. 너무 아까워. 그거. 잘생겼다. 나보다? 그래 맞아. 자 그럼 저 잘생긴 오빠한테 가 있어. 앵무새 이름 기억나? 금동이, 맞아. 한 마리 더 있는데 갓동이? 달래 금동이랑 달래 처음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낯도 정말 많이 가려요. 주인 외에는 섬기지 않고요. 그 소리에도 되게 예민하고 사실 현장 상황이 항상 매번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예민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앵무새 2마리로 좀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부단히 애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극 중에 앵무새를 만지는, 미녀를 만지는 장면도 있고 한데 그것도 만졌을 때 잘못하면 또 무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조심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척은 하지만 막 속으로는 되게 떨려하면서 맞아. 난 이거야. 하나가 그 세 장을 이렇게 쓰러뜨린 장면이 있는데 CG를 했는데 CG가 뭐 괜찮았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9시간, 10시간 찍거든요. 어떤 긴 씬들은. 오히려 그 앵무새의 컨디션에 맞춰서 오늘 지금 좀 피곤하다 싶으면 빨리 바꿔주고 번갈아 찍었거든요. 누구는 또 뭘 잘하고 그 앵무새도 그렇게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좀 이 자리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미녀 목소리를 다 테스트를 했어요. 심지어 저도 녹음을 했었거든요. 안녕 뭐 이렇게 저도 했고 뭐 소희도 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박슬기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어쩌라고 못생긴 게. 저는 별로였나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편집팀이 좀 반대했는데 주인공이 또 목소리가 나온 게 좀 그렇다. 근데 저는 보통 앵무새는 주인공 목소리 따를 하잖아. 궁금하다. 미녀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좀 그렇다. 다 긴장하면서 성훈이 연기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저 5만 원을 어떻게 집을 것인가에 숨을 죽이고 봤다. 이상했던 게 풀샷으로 봐도 그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굉장한 암호로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알았나? 봐도 못 봤다고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좋아하니까. 아이가 진짜 여기서 정말 사라지고 싶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 얼마나 이게 다 중요해요. 이게 전부 같잖아요. 길거리에서 훔친 게 아니고 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훔쳤고 그 친구들이 다 알고 있고 이게 아이한테 엄청 큰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이 안에서 아이의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의 표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좋았는데. 하나하나 소희도 잘했고 1등도 잘했고 예. 긴장감이 막 느껴지니까 이거 음악을 안 깔아도 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 대본에 따로 설명되지 않아 있는데 연습장을 구기면서 연필로 계속 끄적끄적하는 눈물을 여기다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다른 각도를 여러 가지로 가는데도 감정을 꾸준히 이어가니까 이렇게 너무 농도 짙게 연기할 줄 몰랐다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 이 장면은 정말 대본을 보면서도 안타까웠고 막 아이가 근데 이 나레이션이 또 돈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맞아. 내가 더럽다고. 내가 더럽- 이 돈은 더럽지 않아. 더러운 건 진짜 아이의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이지 않나. 사실 저는 이 씬을 찍으러 갈 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계획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에이, 다 작정하고 온 것 같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씬은 아니었는데 이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인혁군이 그랬어. 감독님 쟤 미쳤어요 그랬어. 내가 현장에 있었으면은 ATM기 뛰어갔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성은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싱크로율 성은이가 가장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성훈은 뭐 그냥 유나이죠. 아닌가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어떠한 처량함이나 좀 보호 본능을 막 일깨우는 그런 마음들을 성은이가 진짜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일단 자세만 봐도 진짜 거의 무슨 하지 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성은이 장면들 다. 그때 연세대에서 최성훈이 어딨나 했는데 저기에 굉장히 남루하게 다 뜯어진 걸 입고 저 친구가 최성훈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친구는 아예 최성훈은 없어지고 그냥 유나이로 왔구나. 큰일 났구나. 난 아직 나 1등을 아직 더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미 되어서 오니까 어떻게 하면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리을 의상을 보고 그 아이 쪽에서도 이제 조상영 의상 감독님한테 의상을 맡겼는데 보통 그분이 이제 개인 코디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또 아이는 또 하시더라고요. 기코트 한두 벌 입히는데 뭐하러 하냐고. 또 감사하게도 해주셨죠. 그 아이가 입고 다니는 교복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배우들은 연기를 하다 보면 의상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공간에도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나이와 맞지 않는 어떤 빨리 뭔가 이렇게 크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고 또 엄청 큰 교복을 입고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내포하는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내가 교복을 입는 순간 아이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창욱 배우가 약간 학교 신들 이렇게 찍을 때마다 너무 좋다고 막 연대까지 와가지고 너무 놀러 왔잖아요, 저. 교복을 한번 입으시죠. 감독님이 안 입혀주셨잖아요.
선배님이 어린 시절은 선배님이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 저 고등학교 때 그 모습 장면이 있어요. 감정들이 되게 너무 딥하고 세니까 표현을 하고 싶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그럼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리딩할 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남다름이라는 캐스팅 하셨더라고요. 아, 난 아닌가 보다. 풋풋함을 연기할 수 있다면 제가 읽으면서도 아, 이건 아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약간 결핍된 마스크들이 있더라고요. 리을의 어떤 어두운 과거랑은 되게 잘 붙는 거 같아요. 그때만 낼 수 있는 위태로운 그 모습을 연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싱크로율 높아요. 나 지창욱만큼 잘생긴 친구 또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화면에 그거를 다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 1등이가 느끼고 있는 군중숙의 어떤 고독감, 프레셔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그 안에 이제 리을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잠깐 나오잖아요. 노래만 부르고 난 서서 난 되게 온전한 정신으로 주변을 다 둘러본단 말이야. 저거 봐, 나 너무 피곤하잖아. 총 며칠 3일을 찍었는데 저보다 같이 호흡을 맞춰주신 배우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진짜 다들 고생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인엽 배우도 뭐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한 몇십 킬로 날렸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인엽이가 하루하루 지쳐가는 모습이 너무 잘 보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 감정 연기를 하면서 뛰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첫째 날 뛰고 둘째 날 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때도 막 파스를 그냥 바지 위에 뿌리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멋진 작품인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아스팔트에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세트에서 하게 되면은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바닥의 그 질감을 CG로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과 야외에서 했을 때는 그 넓은 공간을 다 크로마키로 했을 때 그 예산적인 부분과 조금 어려웠어요. 카메라팀, 조명팀, CG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문제는 근데 한여름에 찍었어요, 이게. 아스팔트의 복사열로 인해서 밤에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게. 모기도 엄청 많았고. 이때 이제 최성훈 배우는 오히려 휴가여가지고. 오프닝도 한여름에 찍었거든요. 맞아. 뮤직비디오 감독님, 신감독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는데 한 60명 정도의 배우들이 군무를 추는데 안무 감독님이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애들이 너무너무 파이팅이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힘이구나.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아자 화이팅 하는 소리들이 계속 넘쳐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역시 또 최성훈 배우는 또 3박 4일 휴가를 또. 인엽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긁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1등이의 버릇을 그냥 그대로. 1등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춰가면서 계속 성공을 위해서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목뒤가 제일 좋았다고 감독님도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압박이 될 때 계속 여기를 긁는 제가 리을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치면서 제가 굉장히 거부하고 반항적으로 나오는데 1등이를 표현하기에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원작에서는 목이 긴 소세지처럼 긴 친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물의 바스트를 올 CG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길게 만져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 잘생긴 친구를 왜 굳이 CG를 원작 작가님이 이제 목이 긴 설정을 했을 때는 그 결핍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비정상으로 보이는 친구가 정상으로 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냥 좀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아이에게 뭔가 나는 나 좀 괜찮은 친구야 하면 이런 느낌을 내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드는 진짜 마주 같은 건 없다. 작은 디테일? 좋은 시간이야 나란히 있기 1등이의 끼 부리기 시간. 기타 멋있게 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다음날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끼라는 끼는 다 표출을 하고 왔는데 1등이랑 아이랑 저렇게 둘이 하는 장면들이 너무 다 예뻐요. 청춘 영화 속의 한 장면들 같아. 너무 풋풋하고. 저기가 되게 예뻤어요, 안성. 제 키에 맞춰주셔서 편안하게 부를 수 있었던 노래였지 않나.
저한테는 약간 90년대 청춘 드라마의 노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옛날 생각나면서 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엽이 저 풀밭에서 부르는 저 노래가 저한테는 가장 찍기 쉬운 씬이었거든요. 아스팔트 고생하고 유원재 고생해봐야 인엽이 노래가 제일 뜰 것 같다고. 황인엽 배우가 그냥 평상시에도 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요? 이 촬영을 하기 하루 전날 기타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감독님이랑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랐던 감독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저한테 최성은을 부르자. 그래서 우리 가기 전에 한번 해보고 가자. 너 게 맞는지 내 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넘어져 봤던 길을 다시 연출자한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톤 앤 매너로 이 드라마를 가져갈 것이냐. 각자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조율하는 게 이제 프로듀서 연출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음악 감독님은 이 음악에 대한 누구보다 식견이 있고 음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 음악의 보이스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라이브 느낌이 이 정도는 나야 된다. 또는 안무 감독님은 이 정도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된다. 나와의 오케이의 농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후반 작업까지 계속 어느 정도 재녹음을 할 것이냐, 후시를 할 것이냐, 라이브가 더 좋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거 저한테는 더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또 길을 잃어서 노래를 시작한 것만 따지면 거의 한 1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사실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매일매일 그 녹음실에 갔던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분들이 없었으면은 내가 과연 모든 과정을 내가 좀 끝낼 수 있었을까? 진짜 눈물도 많이 나고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노래가 막 화도 많이 나고 울면 같이 이제 옆에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저를 좀 응원해주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했죠.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성은이는 심지어 또 왔다 갔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그게 아닌데 좀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은이는 진짜로. 최성훈 배우랑 그 회사에다가 당부한 게 있어요. 분명히 노래는 우리 드라마에서는 감정의 표현이고 노래의 스킬 때문에 연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기적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감정이 노래에 전달되기만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충분히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도 아이한테 감정이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정말요? 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항상 저만 혼자 자극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또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또 혼자 울고 막 이랬던. 성우 선배님하고 최성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뭐하니? 이제 하면 이제 이쪽에 성은이한테 가서 전화를 하면 야 인엽이랑 이렇게 선배님 열심히 하는데 넌 뭐하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의 어떤 이렇게 한계치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가지 않던 길을 골라 아이가 마지막 6부에 부르는 노래인데 혼자서 이제 유원재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가사가 아직도 난 겁이 너무 많아. 아니 난 욕심이 많아. 아직도 난 겁이 너무 많아. 아니 난 욕심이 많아. 역시 김이나 작사가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이럴 수 있겠다. 충분히 겁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안에서는 현실도 포기할 수가 없고 환상도 쫓고 싶고 복합적인 마음에서 그래 난 욕심이 많은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면서 새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클로징 때 약간 가슴이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Make Your Melody 그게 있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닌 너만의 노래를 듣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방향과 좀 일치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판타지라고 얘기하는 기적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지. 어떤 순간마다 기적은 있는데 나의 목소리로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비교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모방하게 되고 막 이러지 않나라는. 웅크리라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는 마 살아있지 않은 어둠의 말. 웅크리라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는 마 살아있지 않은 어둠의 말.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사실 그 1등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아스팔트 그 씬에서 선배님이 하는 얘기들이 뛰고 있는 심장이 너를 위해 뛰고 있는지 들어봐. 지금 두근대는 심장이 나를 위해 뛰고 있는지 물어봐. 내가 나로 살고 있냐는 것에 대한, 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주는 거니까 그 공간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그 노래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남는. 1등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재명 선배님과 김혜연 선배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서. 근데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 닮았더라고요. 그 꿈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냥 좀 없으면 안 되나? 꿈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늘 배워왔던 것 같은데 꿈이 없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라고 늘 사람들은 물어봤으니까 정말 없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에 정말 들어서 공감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1등이가 돼버리니까 그냥 1등이의 그 감정 그대로 그냥 팔로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가치관들이 충돌할 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길었거든요. 한 5분 정도 찍었는데 긴장을 너무 해서 밥을 안 먹고 갔어요.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고, 왜냐면 선배님들과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곤두서 있어서 감독님이 좀 이렇게 릴렉스를 시켜주셔서 드라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명쾌하게 잘 전달하는 씬인 것 같아요. 너무 열연을 해주셔서 좋은 것을 끌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5분 마지막에 보면은 두 분이 이제 교무실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마술사가 아무리 떠들어댄들 과연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게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는 거다. 그냥 유재명 씨가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냥 묘하게 설득이 되더라고. 맞네, 맞는 얘기 하시네. 진짜 배우의 힘이 있구나. 네, 리얼이 미스테리가 까기 전에 유일하게 밝은 씬이었어요. 청춘 같은 케미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질투하는 1등이. 그 서로 약간 무한 견제하는데 이 투샷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팔짱 푸는 게 너무 귀여워. 대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다른 마술을 했을 때 저희 둘이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원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질투하고 혼자 맞아요. 그런 모습이 풋풋하고 너무 좋았어요. 카드 마술을 하면은 한 5개 던지면 한 3개 실패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어디 가서 공연해도 되겠다. 잘했어요, 되게. 진짜 다 하나하나 다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요. 저게 어떻게 마술보다는 저한테는 이 셋의 케미가 과연 얼만큼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캐릭터들이 이제 구별되면서도 굉장히 한 팀처럼 보이는? 저는 그냥 신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불을 붙이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푹죽이 이렇게 터지는 게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이런 거를 바랬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현장에서 내가 이걸 보여줬을 때 애들 반응이 어떨까? 이거 좀 신기했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마술을 했는데 저는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때 또 성일도 그렇고 인엽이도 막 너무 신기해하고 이러니까 즐거웠어요. 멋있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손을 대이는. 아저씨, 마술을 믿으세요? 아저씨가 날 구해줬던 그 마술 그대로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그 설정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건 꼭 살리고 싶었고 그건 잘 찍고 싶었어요. 언덕에서 그 편의점 아저씨를 없앨 때는 의외로 좀 쉬웠어, 그게 그 씬이. 지창욱 씨가 엄청 망토로 엄청 멋있게 휘날려가지고 엄청 쉽게 사라지는데 아이가 이만한 보자기를 놓고 이 큰 배우를 사라지게 하는 게 거기에는 이제 CG가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 난생 처음으로 보자기에서 사라지는 리허설을 마술 선생님 그 연습실에서 보자기 뒤집어 쓰고 사라지는 리허설을 했어요. 그거를 막 수십 번을 막 계속 제가 막 이점이는 그게 CG라고 생각했을걸? 전 CG인 줄 알았어요. 세트 바닥을 뚫어서 내가 그 세트 바닥에서 이렇게 아.
중에서 제가 마술을 직접 하는 거는 한 장면밖에 없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반에 이제 마술 수업을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공을 이제 차에다 두고 다니니까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이러니까 공이 더러워진 건데 감독님이 제가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저한테는 야 성은이 마술 도구는 까맣던데 네가 하얗다더라. 아니 도대체 성은이는 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야? 저도 약간 이상해요. 마술 왜냐면 많이 없는데 마지막에 잠깐 나오면 잠깐 그래서 덕분에 열심히 했어. 잘 물더라고요. 이은결 일루셔니스트는 테크닉적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술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마술도 사실은 과정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농도가 더 짙어져요. 다부쯤 되면 이제 시간 마술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아이를 만나서 위로를 주는 그것 때문에 마술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앞에서부터 그런 브릿지들이 계속 깔려줘야 그 마술의 감정이 증폭된다는 거죠. 감정을 계속 빌드업 시킬 수 있는 마술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배치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제일 정말 좋았던 장면이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았는데 예림이라는 저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실제로 저 어렸을 때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아이한테 너 앞으로 괜찮을 거야, 잘 살 거야 라는 말을 던지는 게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둘 다한테 위로를 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을 모든 시청자한테 이 드라마 안에서 자신에게서 위로를 받는 마술, 어떤 판타지의 끝?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마술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혼자 들기 힘겨워. 제주도까지 갔죠, 저. 맞아 제주도 갔다 왔잖아. 제주도 당일치기로. 아름다운 바다를 담기 위해서. 연기 부대는 종이배를 띄우는 게 더 어려웠던. 앞으로 안나라 수마나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많이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장면 진짜 좋아요. 전체 스태프분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흥겨운 춤사위 같은 느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진짜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 다 이제 끝이구나? 곧 있으면 이제 우리는 헤어지고 다시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진짜 극장에서 공연하는 느낌으로 어떤 묘한 설레임? 이 바깥에서 저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세리머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윤경호 씨 되게 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 맨날 윤블리라고 해요. 이 시퀀스를 통해서 좀 욕바지가 좀 치유가 되도록 꼭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청 재밌게 놀다 가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 않나. 인물에서 빠져나와서 약간 내가 리을이의 옷을 입고 약간 인사하는 듯한 느낌. 근데 나름대로 찍어놓고 되게 흐뭇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정말 바쁘세요 선배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 무대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전 배우가 모여서 그게 될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진짜 그게 구현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기억이 생각이 나서 찡해지는. 이 씬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쫙 2층에서 바라봐 주셨을 때 전 살짝 울컥 하는 게 있어서. 저희만 안무 다 틀리고 안무 다 틀렸어. 우리 셋만 틀렸어. 서로 다 틀리니까 누가 틀렸는지. 그만큼 우리가 호흡이 좋다.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니까 안무를 딱딱 맞추는 것보다는 즐거운 기운이 시청자한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저게 마지막에 저렇게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나왔죠. 왜 그랬지? 왜 그랬어? 감독님을 한번 약간 깜짝 우리가 놀래켜 주자 해서 그래서 몰래 무대 뒤에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신호를 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가서 다 같이 노래 근데 한번. 그러려면 음악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악팀이랑 같이 몰래 선배님들이랑 말 맞춰가지고. 대단한 마술사 맞네요. 제가 나왔던 커트는 제가 일부러 빼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구현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해준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약간 보너스 트랙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보시기를.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힘과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가 보기엔 재미있을까? 이게 과연 방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가? 이 드라마는 이건 충분히 방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즐거웠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얘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